김정임은 73이 되었어요.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마다 특유의 금속 소리가 납니다. 정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몸이 먼저 깨어났지요. 알람은 오래전에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임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부엌 불을 먼저 켜고 쌀을 씻고 국을 올립니다.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몸이 기억해온 순서니까요. 허리는 조금 굽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거든요. 정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워야 했지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과 남의 집을 오가며 청소를 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늘 뻐근했어요. 그래도 정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게 힘을 내게 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정임에게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버텨온 세월의 증거였지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집이다. 그 생각 하나로도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결혼했을 때 정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봐요. 며느리 지연의 말은 정중했고 정임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다시 누군가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고 저녁 식탁이 북적였어요. 정임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챙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익숙했으니까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바빴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임의 성격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삼키는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지요.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국을 젓다 말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아파트 숲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정임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괜한 생각이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질문은 아주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임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미 작은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지요. 김정임의 하루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엌, 같은 식탁이었지만 공기는 달라졌지요. 언제부터인가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기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침 준비를 하다 보면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도시락은 반찬 좀 담백하게 해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점심 무렵에는 빨래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정임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지요. 아, 네. 다음부터는 따로 할게요. 그 말들은 모두 정중했지만 정임의 마음에는 하나씩 쌓였습니다. 부탁 같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정임은 여전히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민해지면 안 된다고, 나이 든 사람이 더 너그러워야 한다고 말이지요. 문제는 시간에 생겼습니다.
저녁 6시 반. 그 시간은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늦네요. 시계를 보니 6시 32분이었어요. 정임은 서둘러 상을 내며 말했습니다. 국이 조금 덜 끓어서요. 금방이에요. 아이들 학원 시간 있어서요. 그날 이후 정임은 시계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반찬을 담으면서도 초침 소리에 귀가 갔지요. 식탁에 앉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끝자리. 사람들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정임은 한 번쯤 말을 꺼내 보려 했습니다. 내가 좀 쉬엄쉬엄 해도 될까? 하지만 그 말은 입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어요. 괜히 분위기만 흐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더 먼저 일어나고 더 조용히 움직였지요. 어느 날은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침에 좀 시끄러워요. 정임은 리모컨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 웃음은 습관이었고 방어였어요. 마음이 상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물었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임은 상황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시켜 먹자고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일게요.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부터가 의무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을 하면 민폐가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지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곧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허리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통증이 한계에 닿은 것이었지요. 정임은 허리를 짚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병원에 가야겠구나.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대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럼 언제쯤 하세요? 다음 주쯤이면 좋겠대요. 그 다음 말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럼 수술하고 나면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늦어지자 민수는 덧붙였지요. 아이들 때문에요. 당분간 좀 걱정돼서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지.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함은 가슴에 눌러 담았지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임은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가방을 쌌어요. 잠든 가족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병실은 차가웠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정임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지요. 다들 바빠서요. 혼자 괜찮아요.
그 말은 절반만 사실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마취해서 깼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손을 잡고 있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러움보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었지만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원 날에도 상황은 같았지요.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네, 저희가 병문안도 못 가서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집안일은 조금 가능하실까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집에서 내가 아프다는 건 쉬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구나. 여전히 누군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날 밤 정임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고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긴 밤 끝에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아직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위기를 그냥 넘기면 자신은 더 작아질 거라는 사실. 정임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삶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활 일정과 주의사항을 다시 물었지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이번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와 지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말을 꺼냈지요. 나 한 달은 쉬어야 한대.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정임은 그 안에서 작은 틈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어도 적어도 듣고는 있다는 신호였지요. 정임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늘 자신을 작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는 배달 음식이 놓였습니다. 정임은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식탁을 바라봤지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설거지를 했고 지연은 아이들과 장을 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집은 돌아갔지요. 정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정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처 몰랐어요. 그 말은 사과였고 동시에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임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완전히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임은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지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도 살 수 있을까? 아니, 떠나야만 살 수 있는 걸까? 질문은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정임은
오랜 친구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다른 데서 살아볼까 해. 수화기 너머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제야 말하네. 바다 있는 데가 좋아. 정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길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그날 정임은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 일정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지요. 내가 살 곳. 아직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정임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열 시간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정임이 떠난 날은 맑았습니다. 이사라고 하기엔 짐이 많지 않았지요. 작은 가방 몇 개와 오래된 수첩, 그리고 고양이 단추. 정임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크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을 이미 했고 선택도 끝났으니까요. 민수와 지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 잘 지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도 한 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다들 각자 자리에서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서로를 놓아주는 말이었지요.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먼저 들렸고 정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아도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시간이지요. 정임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시장, 젖은 손, 빠듯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버텨낸 시간이고 지금은 살아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얼굴이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지요. 엄마, 여기 참 좋네요. 그래, 조용해서 좋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정임은 웃었습니다. 알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다시 함께 살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더 단단해졌지요. 손주들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 날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임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정임은 이제 압니다. 사랑은 곁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람이라는 것도요. 해 질 무렵 정임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나누지 않았어요. 과거의 자신이기도 했고 지금의 자신이기도 했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임은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결말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멀어졌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당신의 내일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